자, 이제 FA가 된 김광현 선수 현지에서의 평가, 이 팬그래프, 이 미국의 뭐 현지 대표적인 통계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맞죠. 팬그래프에서 FA 랭킹 52 랭킹을 매겼는데 이 김광현 선수가 무려 35위에 오르는 쾌거가 있었네요. 네, 쾌거라고 할 만한 게 35위라고 하면 순위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메이저리그는 30개 팀이니까 그쵸. 높게 치면은 진짜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데스클라파니 그리고 코리 클루버, 알렉스 콥, 잭 크레인키, 피네다, 기쿠치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올 시즌 선발로 풀린 FA 선수들인데 네. 요 선수들보다 김광현 선수가 지금 랭킹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제 만으로 33이 되는 김광현 선수인데요. 일단 팬그래프의 이 필진인 벤 클레멘스 씨는 2년에 2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연천만. 몇 주 전에 김광현 선수 이제 FA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진출했을 때의 그 조건 2년 800만 달러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지에서 이제 벤 클레멘스가 얘기하는 건 2년 2천만 달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김광현 선수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연평균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벤 클레멘스 이 필진뿐만 아니라 이 팬그래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받은 조건 이 그렇죠. 결과도 2년 1,400만 달러 정도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연평균 700만 달러. 이것만 해도 사실 대박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광현 선수가 지금 2년 동안 35경기 10승 7패 평균 자책점 2.97로 두 시즌 평균 자책점을 2점대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프로젝션 내년의 성적을 예상하는 이 프로그램에 돌렸을 때 스티머 예상 성적은 129이닝 그리고 볼넷 비율 7.8% 삼진 비율 18.3% 평균 자책점 4.54에 WAR은 1.3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고 류현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 1위 했던 시즌 다음 그러니까 2020 시즌 류현진 선수의 이 스티머 예상은 3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평균 자책점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다. 나머지 스탯인 이닝이나 볼넷, 삼진 비율 이거 다 김광현 선수의 2년 평균 기록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FIP로 봤을 때는 김광현 선수가 4점대 FIP잖아요. 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FIP와 평균 자책점을 비슷하게 놨을 때는 얘네들은 이렇게 본다. 하지만 항상 이 스티머 예상보다 뭐 류현진 선수라던가 대부분의 A급 선수들은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 왔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통계 프로젝션은 그냥 재미로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팬그래프에서 이 김광현 선수를 이제 평가한 것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한국인 투수들처럼 김광현 역시 맞춰 잡는 유형이다. 근데 올 시즌에 김광현 선수가 뭐 상대 타자가 강한 타구를 만들지 못하게 했고 뭐 평균 이상의 땅볼 비율, 뜬공 비율을 기울을 했지만 낮은 홈런을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적게 홈런을 허용했다는 얘기죠. 적게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삼진율에도 왜 김광현이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이 145이닝은 헐값이었다. 이거는 김광현 선수가 돈값 이상의 가치를 했다는 거고 2년 동안 평균 성적을 보면 10승 7패 평균 자책점 2.97이니까 네. 당연히 이런 평가가 나와야죠. 그래요. 2년 동안 이 김광현 선수가 기록한 성적은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그런 영입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년 동안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를 이제 두고 이제 FA 영입할 때 좀 걱정거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툰 스탯이 좋지 않다. 즉 우타자를 상대로 한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우타자 상대로 이 12개의 피홈런을 맞았고 상대 FIP도 4.92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대 타선이 우타자를 6, 7명 정도 배치를 했을 때는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김광현 선수의 이 투구 레퍼토리랑도 조금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패스볼과 슬라이더 이 두 가지 구종에 의존을 하잖아요. 물론 스플리터라던가 체인지업이라던가 다른 구종들도 섞어 던지고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투구 레퍼토리가 패스볼과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손 타자를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게 납득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 이 클리블랜드전에서 사실 뭐 올해 투수상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경기에서도 사실 우타자 상대로 굉장히 홈런을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꿈이 좌절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쉽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타자 승부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뭐 보완하느냐가 그렇죠. 내년 시즌 뭐 성패를 좌지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김광현 선수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좀 걱정거리는 긴 이닝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야구 기준에서도 긴 이닝을 소화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뭐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이제 채팅 통해서 이제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눈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선발 투수들이 5이닝만 소화한다, 혹은 6이닝만 소화한다. 이게 사실 실점만 적게 허용했을 때는 흠은 아닌 세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김광현 선수는 선발 평균 이닝으로도 5이닝 미만으로 이제 소화한 시즌이 있었고 네. 6이닝을 소화한 이 경우도 5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현대야구 기준에서도 좀 이닝 소화력이 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실트 감독의 지분도 있습니다. 실트 감독이 김광현 선수의 투구수가 뭐 80개도 안 됐는데도 막 4회 강판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김광현 선수가 더 던졌을 때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기회 자체가 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 김광현 선수는 매 이닝 동안 3선발급의 생산력을 보인다고 해도 2이닝 소화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팀에게는 4선발 혹은 이제 5선발 정도의 자원으로 보인다. 우승 경쟁팀의 4에서 5선발 혹은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좌완 불펜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좀 약간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벤 클레멘스 씨는 2년에 2천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상을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평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돈이 중요하지.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어느 팀에서나 자원 선발 자원 게다가 불펜까지 돼? 그렇죠. 라는 이제 자원들을 항상 귀하고 원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에 대한 수요는 뭐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 꾸준히 나오는 얘기인데 SSG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죠. 그래요. 이제 SSG가 어쨌든 올 시즌에 이 박종훈 선수, 문승원 선수 이 두 에이스가 모두 팔꿈치 수술 때문에 선발진에서 이탈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는 선두 경쟁까지 했었던 팀이 마지막에 아쉽게 한 끗 차이로 이제 6위로 밀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영진 구단주 지난해 이제 팀을 올 시즌부터죠. 올 시즌부터 팀을 인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6위밖에 못했어. 포스트시즌 못 갔어. 그럼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조금 더 전력 보강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네. 김광현 선수가 여기에 좀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김광현 선수가 이제 미국 생활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 마음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심했고 특히 이제 올 시즌 막판에는 선발진에서도 본인이 납득 못할 이유로 탈락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생활이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2년에 2천만 달러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팬들의 예상도 2년에 1,4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돈을 SSG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줄 수는 없어요. 그래, 돈으로는. 2년 2천만 달러가 한다면 237억인데 그렇죠. 아무리 국내 KBO 리그에서 김광현 선수를 뭐 최고 대우를 해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1,000만 달러면 뭐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100억 이상의 돈을 이제 주지는 그렇죠. 못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메이저리그에 잔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송 전에 상현 씨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2년에 2천만 달러 준다고 하면 가족이 넘어갈 수도 있어. 가족이 짐 싸들고 말린다.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같이 그렇죠. 넘어가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포지처럼 이제 돈에 큰 가치를 안 두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조건이면 아마 김광현 선수는 남으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노사 협정, CBA 협정 결과일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진짜로 김광현 선수가 이런 정도의 이 제시를 받는다면, 이 계약 조건 제시를 받는다면 뭐 이것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CBA 협정이 난항을 뭐 겪게 된다면 12월 초에 메이저리그 직장 파업, 그러면은 이제 아예 스토브리그가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장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제 CBA 노사협정을 맺지 못할 경우에는 메이저리그는 직장 폐쇄에 돌입을 하고, 그게 이제 좀 잠깐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예전에 1994년에 그랬듯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시즌이 미뤄질 경우에는 지금 FA 선수들은 계약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겠죠. 네. 그럼 김광현 선수의 이 입장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김광현 선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조금은 같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팬그래프의 김광현 선수 FA 랭킹 35위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야 계약 조건 2년 2천만 달러, 야 요거는 좀 대박이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년 동안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족적은 무시하지 못할 만한 정도다. 대단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쿼안 오프 시즌 김광현 선수의 행보가 또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